2025년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9기입니다. 꽤 오랜 역사를 벌써 가지고 있죠. 자, 일단은 선발 전형 공고가 됐고, 그 중에서도 이 OT 영상 강의 주로 2차 전략 있죠. 지원 동기서도 있고, 원서내면서 되는 건데, 세 개 항목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방향, 그 다음 대표적인 사례, 아울러 말이죠. 2차 면접의 가이드라인, 주로 2차 전형 중심으로, 어제 지원 동기서는 2차 면접이 그냥 백데이터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 국간사 입시의 최고 전문가, 연구소장으로서 스카 입시 교육에 그야말로 사관학교 전략적인 연구를 총괄하시는 우리 바로 유용선 연구소장님, 자,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선 연구소장입니다. 네, 아무튼 국간사가 금년도에도 역시 변함없이 똑같은 인원의 선발 전형 똑같고, 네. 큰 변동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다만 이제 흐름상 뭐 우리가 1차 대비하는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의대 정원의 증설, 그렇죠. 그다음에 간호학과, 예. 일단 1000명 정도 증원, 증원했죠.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국간사 입시에 어떤 끼칠 영향을 예측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아무래도 그러니까 간호학과, 그다음에 이제 군 장교로서의 메리트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뭐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세지거나 아니면 카트라인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1차 합격해놓고도 쏙 빠져버리면 추가 합격 기회로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경쟁률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죠. 진성 지원자들이 아니고 네. 한 번쯤은 찔러넣어서 국가에서 지원해보고 쉽게 양다리 걸치기 이상 뭐 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합격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사는 역시 이제 예년에처럼 어때요? 전형 50%는 학교장 추천. 90명이 초과인데 그중에 남학생이 이제 14명이고 여학생 76명인데 보통 60%가 입과고 그다음 학교장 추천 4명이죠. 졸업생 1명, 그다음에 이제 재학생 3명. 그렇게 해서 학추로 50%. 근데 이제 재작년까지는 학추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선발했지만 작년부터는 어때요? 아예 그 6월부터 원서 낼 때 그때 이제 바로 추천을 받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1차 추가 합격이 되면은 아무래도 1차 성적이 합산되는 게 좀 약간 줄어들고, 이제 일반 우선 10%가 있습니다. 학추가 없는 경우. 그래서 60%가 우선 선발이고, 종합 선발은 이제 40%인데 수능이 700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비중이 크죠. 그렇죠. 자, 그렇게. 아무래도 사관학교로서 국간사는 2차에서 뭐 신검, 체력, 그 다음에 자,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물론 이제 2차 전형이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일단은, 그 뒤에 한참 이제 있습니다만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박 2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 신검은 뭐 패스페이드고 체력 검정은 아무래도 세 종목, 오래 달리기, 팔굽혀, 윗몸 일으키기 세 종목인데 일단은 6사만 5종목입니다만은 1차 시험 보는 거는 어차피 7월 27일 날 정해졌고 국영수 세 과목이죠. 표점으로 변환해서 이제 1차 합산하는데 여기서 아무튼 말이죠. 여학생이 몇 배수였죠? 국간사가 1차에서 4배수였죠. 4배수. 남학생이 8배수.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차에서 합격하고 예비 합격자가 1차에서 100%까지 이제 추가 합격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1차 성적 공개한 다음에 1차 합격자가 8월 13일 날 발표되고 한 차례 추가 합격 기회로 8월 20일 날 추가 합격이 이제 발표가 되죠. 네. 해놓고 나서 이제 어때요? 여학생 4배수, 자, 그다음 남은 자 8배수 해서 해놓고 이제 2차 전형을 하는데 일단 2차 전형 기간이 언제로 돼 있죠? 네.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 신검, 체력검정, 면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합격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11월 5일 날 우선 선발이죠. 80%, 60% 참 나오는데. 60%가 우선 선발. 그다음에 1차 시험도 추가 합격자들도 추가 어때요? 2차 대비한 등록을 해야 되죠. 해놓고 서류 낼 게 무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한 다음에 2차 치르는데 그래서 2차 시험은 일자를 본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일단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1차 배수 들어가서 학생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근데 신체 검사는 아무래도 이제 신체 등위와 신체 검사 구분한다. 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일정한 기준에 신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간사의 경우는 어때요? 좀 여학생 선발이 인원이 많잖아요. 남학생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에 준하는 신검이 또 굉장히 좀 별도로 세밀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체력검사 세 종목은 뭐 먼저 다시 한번 리체크 해드릴까요? 네. 자, 오래 달리기 남자 1500m, 여자 1500m, 윗몸 일으키기 2분 동안, 팔굽혀펴기도 2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합격 기준은 다 항목에서 보니까 오래 달리기만 가지고 불합격 제고가 나왔습니다만, 자, 남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일종의 7분 39초 이상이 되면 불합격. 여학생의 경우는 7분 30초 이상이 되면 불합격.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한 종목 이상 15등급 미만 합격 시 2차 시험 종합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15등급. 15등급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건 면접입니다만 AI 면접은 이제 현장 가서 면접하기 전에 참고용으로 면접 참고용으로 보게 됩니다만은 AI 면접은 어때요? 말 그대로 로봇 면접관한테 입력을 해서 그죠? 네. 응대하는 약간 게임하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미리 그죠? 개인별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안 돼요. 일단은 점수화되지는 않죠. 그렇죠. 해군사관학교만 20%로 이제 점수화하는 게 AI 면접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간호사관학교도 이제 의학계열이기 때문에 인성감사를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하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 인성감사 두 종인데 뭐 있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정신병 같은 거 있나 없나. 네. MMPI, 네, MMPI, 네. 퍼스널리티 검사 같은 네. 게 있겠죠. 그다음에 애니오 성격 검사, 네. 뭐 성격의 편향성이랄까 그렇죠. 그런 항목을 네. 좀 측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것도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AI 면접하면서 동시에 인성검사 같이 네. 진행합니다. 기간 내 수행하자면 불합격 처리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 불합격 시무 대상이 어떻게 1번 같은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점수의 40% 미만 득점.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한 개 분과에서 그죠? 네, 한 개 분과에서. 분과점 40% 비어 득점이죠. 네. 또 하나는 면접 점수의 총 점수의 네, 60% 미만 득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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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제 블라인드성 면접을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렇죠. 부모님들의 어떤 직업이랄까 신상, 네. 교복을 입고 특정 학교다. 그죠? 네.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말이야 국가관 안보관이 꽤 우선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의학계열이기 때문에 MMI성 면접 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어보죠. 의료적인 상황. 예를 들면 응급처치 상황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생명공학의 어떤 이제 물질 대사라든지 이런 네, 네. 생명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의 면역 반응 같은 거 그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학생부 내신은 등급당 약 한때요 좀 뭐랄까 2.6점 정도, 2.3점 정도 네. 이렇게 등급당 어때요? 점수 간극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별로 높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국간수사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대로 내신도 어느 정도 좀 되는 여학생들이 지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저리 보니까 보통 2, 3등급이 많더라고요. 물론 4등급도 합격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습니다만은 일단 내신은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여기 면접 표식이 워낙 크기 네. 때문에 워낙에 변수가 많이 커요. 물론 이제 결석 점수도 이제 감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점 참고로 보시고. 자, 아름답고 특별한 선택이더라. 그죠? 네. 자, 교훈이 어찌됐든 진리 탐구. 교육 목표에 쭉 나와 있는데, 네. 일단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정의, 간호장교를 그렇죠. 양성하는. 네. 정의, 간호사이면서 오피서, 장교잖아요. 예. 장교는 어때요? 부사관이고 밑에 어때요? 병사가 있잖아요. 네. 당연히 리더십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어때요? 좀 뭐랄까? 케어하는 그런 대상들이 일단은 계급에 불문하고 맞죠? 네. 일종의 뭐 부상을 당했거나 그렇죠. 또 질환이 있다거나 그죠? 통합병원이든 그저 어때 저 부대 단위 병원이든 간에 네. 일단은 뭐 의료인으로서 총체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진리의 탐구 도전과의 일정을 가지고 한다. 뭐 기본적으로 교양 필수도 있고 교양 선택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 이것도 약간 간호대학에 준하는 어떤 학문하기 때문에 네. 전문성에게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 배우죠. 예, 예. 그래서 교과 과목으로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이 그렇죠. 교과 과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양호 교사로서도 전역을 하고 네. 뭐 일종의 바로 봉직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군은 군이란 말이죠. 네. 충성과 용기로서 군사 그 다음에 이제 간호인으로서 또 활동 이게 이제 어때요? 나이팅게일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자 한나이니까 또 하나 어때요? 자관학교고 그러기 때문에 지휘 근무 제도로서 일종의 연대장 정도가 바로 어때요? 여학생들 주로 많이 하고 그죠? 네. 근데 남학생들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남학생들도 연대장도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 또 사회봉사활동이랄까 많이 합니다만 자 미래 어때요? 간호 분야의 최고 선봉에 서서 그죠? 근데 이제 국간사회를 졸업하면 주로 육해공 중에 아무래도 육군이 워낙 쪽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육군 간호장교로 많이 좀 많이 하죠. 되더라고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간호장교의 그런 일종의 바로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한다가 또 자,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 간호장교로 그다음에 공군도 가고 해군도 가고 그러잖아요. 네. 자 이런 건데 자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졸업 후의 진로가 자 여기 간단하게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만 먼저 이제 팩트 체크만 좀 해주실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분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그 공부를 더해서 박사과정까지 밟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탁 교육 같은 걸 해서 해외에 나가서 파견 근무할 수 있고 또 우리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해외 파병을 나가는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 간호장교로서 갈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호 교사로도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전역 후에 의료기관, 보건정책기관, 학교기관, 국제기구 등으로 진출할 기회를 네. 가질 수 있고 위탁교육 기회도 많이 있다. 네. 굉장히 뭐 좀 뭐랄까 장점이 많고 그렇죠. 일부 뭐랄까 졸업자들의 경우는 이제 대유 이상 일정 기간을 마치고 나서 국내 의대나 이런 데 위탁교육 갔다가 또 군의관으로서 그렇죠. 복무 중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습니다. 진리탐구 살아계실 땐 조개 등불이라는 바로 교훈인데 자, 이걸 왜 정리를 하게 하느냐, 왜 보여주냐. 여러분 지원 동기서랄까 또 면접을 할 때 있죠. 다 편덤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 실력을 할 때는 또 이런 거 가지고 답변하고 구술도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이런 거는 좀 터치를 해봐라. 자, 그런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고. 저 어찌됐든 뭐 어때요? PI 전략이죠. 퍼스널 아이덴티티.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체성. 거기에는 학생이니까 학업적인 역량에서 강점, 스트렝스리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경험이셨기 때문에 어때요? 예비 어떤 간호인으로서 어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위크니스, 약점이 오히려 많죠? 또 다른 어때요? 간호장교로서 활동할 수 있는 4년간의 기회. 국방부 소관의 특수대학 아닙니까? 어퍼튜니티, 기회의 곳이죠? 기회의 땅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봐서는 국간사를 한정을 해서 일단 4년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일단 장교의 인간에서는 또 그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계제가 좀 줄어드는 그런 스트레스 요소도 있기 때문에 스와트 전략 측면에서 우리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지원 동기서 아울러 있죠. 면접할 때는 스와트 전략 분명히 좀 토대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 동기서도 면접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다 있죠. 네. 아무래도 지원하는데 개인적인 사유가 다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지원 동기서 작성이 되고 이걸 기준으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자, 지원 동기서 작성 시에는 뭐 금기사항이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 항목이 뭔지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어차피 면접에 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왜 지원했느냐, 지원 동기 및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로를 그러니까 계획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진로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툴은 없지만 어떤 패턴은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그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전 그 모든 대학들이 일반 대학은 자기소개서 아예 없었잖아요. 네. 워낙 이제 공정서 시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하나 생기부나 이런 게 데코레이션용으로 변하다 보니까 네. 자소서를 아예 없애고 했지만 또 사관학교는 또 아무래도 자소서에 준하는 이런 것들을 또 안 받을 수가 없단 그렇죠. 말이죠. 네. 왜 그냥 그래야 어떤 명확하게 네,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때요? 이제 1번 항목의 어떤 그 사례인데 네. 일단은 합격된 사례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는 어떤 소재로 활용을 했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할머니면 이제 조부모님 이런 계통의 전쟁의 참상 같은 걸 선대의 어떤 활약상 그렇죠. 전쟁터에서 간호장교로 활동했던 그렇죠. 그런 경험.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파견 그러니까 선친께서 외국에 파견 나가서 우리나라 군 의료의 우수성을 이제 뭐 전파한 그런 부대 경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역사 탐방 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겠고 네. 이런 걸 통해서 군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직접 간접적인 경험 체험, 그죠? 네. 그런 걸 다 활용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본인이 어떤 느낀 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진로, 포부, 그렇죠. 비전을 얘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간호장교로서 적당한가 이걸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합격자 사례 보니까 할머니가 암투병상을 하셨다.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서 간호사님들 헌신적인 모습에 공감했다. 그죠? 네.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어때요? 겪은 소재. 네. 이런 걸 토대로 지원 동기 작성하고 면접할 때 면접관들이 이걸 보면서 물어보고 확인할 때 답변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소박한 거잖아요. 거창한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또 하나는 본인이 친구들하고 그죠? 네. 간호 관련된 그런 활동하면서 선배님과 미팅을 하고 직접 심폐소생도 해보고 네. 실습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코로나에 봉사활동했던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죠. 네네. 그리고 간접적으로 뉴스나 이런 것 토대로 해서 일단 접했던 그런 국간사 생도들 또는 간호장교들의 활약상 공감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항목은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험난한 경험, 그거를 극복했던 내용, 그러니까 위기 관리 능력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가치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접근한 방법인데 사례 같은 경우 이 학생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딱 눈에 띄는 내용이 뭡니까? 캐나다? 그러니까 외국서 이제 어려서 조기역을 갔다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문화가 이제 바뀌었죠.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외국 학교와 우리나라 학교의 차이점,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간호장교로서 이제 그런 국가 재난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아니래도 얼마 전에 이제 왜 해외에 파병 갔을 때 거기서 어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간호장교들이 가서 활약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사례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따라서 자주 전학을 다녔다. 그렇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극복했다. 네. 이런 상황들. 그렇죠. 뭐 개인차가 다 있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진솔하게. 그렇죠. 뭐 가식 있고 막 거품 버블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예. 자, 세 번째 항목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사관학교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기숙사생활을 해야 되고 또 룸메이트도 있어야 되고 선후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같은 클래스에서 그죠? 자, 임원이 되었다 그 말이죠. 네. 임원이 돼 학급원들에 서 어떻게 했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좀 상황 조성을 했다 하는 그렇죠. 그야말로 가장 학생다운 그죠? 네. 소박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활용한 경우인데 그다음에 이제 어때 체육대 도우미 지원 네. 실제로 활동했던 거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네.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 어떤 소재로 활용했나요? 그러니까 학급 환경 조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 그런 방법 같은 거 도서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 내용들을 서술해 놨습니다. 여기 합격생 사례는 이제 저 학생들이 작성한 그 지원 동기서를 우리 소장님이 직접 첨삭 다 해주고 실제로 면접을 통해 합격을 했던 학생들 사례입니다만은 일단은 자율학습 반장했다, 그죠? 네. 이런 소박한 사례들이 그렇죠. 일단 본인의 실제로 공동체 의식, 나눔 배려 봉사, 통상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간호장교로서 어때요? 좀 헌신하고 이바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여기서 형성하게 됐다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건데 신검, 체력 검정, 그다음에 면접으로 어때요? 좀 세 가지 네. 세 종목이 2차 전형의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겠다 하는 걸 강조드리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AI 면접, 그죠? 등등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2차 면접에서는 어때요? 어차피 이제 평가 요소가 주로 1분과나 이런 데서는 주로 어떤 요소일까요? 혹시? 그러니까 1분과 아까 말씀 지원 동기라든지 국가관 안보관 그러니까 2분과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도덕성 그다음에 뭐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책임감 같은 거 3분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심리적 그런 안정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예, 그렇죠. 이제 분과별로 쭉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국가 간 표현력, 논리성 역시 이제 생도가 되면 4년간 있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 어때요? 구령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리한 동작을 다 확인해 보잖아요. 그런 것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사관학교 면접을 워낙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건 조직 생활하고 그죠? 그렇죠.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다음에 어때요? 리더십을 가진 수험생들, 지원자들 그 생도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면접관도 꾸준하게 이런 데를 중시해서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하고 선발한다는 걸 강조드리는데 이나저나 2차 전형 핵심은 체력, 신검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개인차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분이 가진 PI 전략, 퍼스널 아이덴티티 측면을 많이 일종의 평가의 준구로 삼는다는 것도 강조드리고 여러분 특히 말이죠 어때요? 일단 여기 나온 뭐 우리 예비역 대령들 아울러 말이죠.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국감사 여러분들 지원자들 있죠? 일단은, 자, 종합선발을 대비한 수능에 바로 과학탐구, 생명과학, 그 다음에 과학 중심에 과학탐구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지원동에서 면접까지 책임집니다. 자, 그 점 아시고.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일단은 저 2차, 일단 뭐 체력, 신검 외, 지원동에서 면접,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갈무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1분과, 2분과, 3분과에 대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휘 통제를 잘 따르고, 그 다음에 군인, 장교로서의 역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2차 전형은 1차가 안 되면은 뭐 너싱이죠. 그렇죠. 다만 1차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참고하시고 진짜 1차 된 다음에 2차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일단 맥락을 잡을 수 있도록 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금년도에서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스카이 교육이 될 것입니다. 2차 전형의 어떤 대비는 스카이 진학교육이라는 또 컨설팅 전문 어떤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합격을 기원하면서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멘토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하고 냅시다. 다 같이 화이팅! 다시 화이팅! 화이팅!